중정시력 44권 중정 17년 3월 24일 심리 두 번째 기사 1522년 명가정 1년 승지 조순이 아래기란 도사가 이 춘무를 잡아오고 사간이는 말이 지쳐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국기이므로 주문할 것인지를 감히 폼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제사를 거행한 다음에는 모든 공사를 또한 출례파니 일본 사신 접대하는 일을 의논한 다음에 주문하여 아래라 하였다. 중조시력 44권 중종 17년 3월 2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선정관 이 광식이 아래기를 이 춘무의 집을 수색하니 소명을 기록한 문기가 있는데 사관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도목이라는 두 글자도 있는데 혼란스러워 무슨 문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울러 봉하여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문기를 가지고 아울러 주문하라 하였다. 중조시력 44권 중종 17년 3월 24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대선 윤은도가 아래기를 안방은의 아들 안함, 안준이 그들의 삼촌 승모, 안씨의 종 철동을 방언의 집에서 타살했다는 것을 풍문에 듣고서 잡아 가두었고 방언은 일찍이 찬일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의금부로 개의했는데 지금 듣건대 학관 황여헌이 지평 박명순에게 말하기를 방언이 고신을 빼앗겨 지금은 학생이므로 헌부가 추구할 수 있는데도 대사원의 족친이기 때문에 건부로 옮긴 것이다 하였답니다. 신의 전처가 방언과 이성 육총간이지만 본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어찌 그 때문에 딴 뜻을 두어 공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방언에게 도로 고신을 주었으니 학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헌은 미욱하고 용렬하여 성사하는 사람의 이유가 아니고 이름 있는 문신으로서 지평을 만나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는 대간을 동요시켜 소신으로 하여금 공무를 거행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대간으로서 사람들에게 논박을 바꿔서 어찌 감히 그대로 있겠습니까? 시급히 차차하기 바랍니다. 하고 집이 정응리는 아래기를 방언 부자를 건부로 옮긴 것을 여헌이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방언 부자와 조금도 교분이 없고 또한 연족도 아닙니다. 다만 신이 비로 사는 집이 방언의 아들 집과 가까우니 혹 이 때문에 그런 말을 한 듯합니다. 대관으로서 이미 사정이 있다는 논박을 받았으니 어찌 일각이라도 그대로 있겠습니까? 시급히 채차하기 바랍니다. 또 전일에 과거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안씨가 철동을 구출하려고 박원의 집에 가자 안남 형제가 안씨를 능멸했다는 것을 듣고는 삼촌 승무를 능멸한 주의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다시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방언은 도로 고신을 주었으니 헌부가 금부에 개의한 것은 줄레이다. 황여헌이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대간을 독려하면 매우 그런 일이다. 만일 이 때문에 대간을 채취한다면 품교에 관계가 되고 또한 뒤패단이 있을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여헌은 마땅히 주문하겠다 하였다. 중조시력 44권 중종 17년 3월 24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정광필 좌의정 남건 우의정 이유청 부원군 권경 좌찬성 이계명 예조판서 홍승 좌참찬 심정 우찬참 이현 예조참판 한효원 등이 의계하기를 대마도주는 종전과 같이 대합대회의하고 삼포에 이 3호의 거주를 허락해주고 금강산 관람하는 일 등은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소위전의 사순과 대마도의 특성은 줄레로 보아 적견할 수 없으나 만일 일본국 사신들과 동시에 동평간에 도착하게 되면 아울러 접견을 허락해 준 전례는 있습니다. 사로잡은 외적을 싣고 온 선주 표중리에는 접대할 것이 없으나 이번에 이미 국왕의 사신 등과 동시에 올라왔는데 유독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먼 나라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가 아닐 듯하니 접대를 허락함이 합당합니다. 관화, 관, 무제하는 일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그들이 만일 다시 청한다면 소원대로 해줌이 합당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시력 44권 중조 17년 3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력 44권 중조 17년 3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사관들이 공술한 말을 보건대 윤석이 고변한 바오 서로 같이 윤석이 고변한 말이 적실하니 춘무를 시급히 형신해야 한다. 다만 김맹강의 집에 모였던 날짜는 사관들의 공술이 각기 달라. 혹자는 2월 보름때라 하고 혹자는 금음때라 하니 마땅히 귀일되어야 한다. 윤석이 고변한 말은 당시에 악포가 준척이 되지 못하여 35척이 차지 못하므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관들의 공초는 춘무가 표피값의 징수 및 패족대의 일에 관한 말끝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하여 윤석이 고변한 말과 조금은 다르니 또한 마땅히 귀일되어야 한다. 오늘 추관들이 주문한 것을 아래게 둘 때 이 공사를 첨부하여 봉개하도록 해야 한다. 춘무가 만일 자복한다면 무슨 심정에서 임금에게 저촉되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는지 아울러 추문해야 하고, 춘무가 만일 술에 취하여 망령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술에 취했다해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추문해야 한다 하며 승지 채침이 아래기를. 춘무가 상께 저촉되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것이 윤석이 고변한 바나 사관들이 공초한 말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44권 중조 17년 3월 25일 MCN 세 번째 기사. 승지 채침이 의금부에 와서 아뢰기를, 이 춘무를 7번 형장신문하자 승복하는데 사유를 추문하니 달리 원망하는 일은 있지 않고 다만 올해의 곡식이 풍년들지 않은 데다가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했습니다. 모였던 날짜를 사관들에게 추문하니 모두들 윤석은 고변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한 것이고 우리들은 시일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금은 무렵인 듯하다 하였습니다. 사관들에게 고변하지 않은 까닭을 물으니 김중, 김석숭은 우리들은 어둡고 어리석어 고변하는 것을 몰랐다 하였고, 김맹강은 나는 고변하고 싶었지만 80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고 윤석에게 고변하게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춘무 및 사관들을 조의해야 하는데 다만 맹강은 윤석에게 고변하게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알면서도 고변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을 수 없으니 이도 조율해야 한다. 윤석에게는 상사가 있어야 할 것이니 고향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나는을 고변한 사람에게 상사한 전의 규정을 고찰하여 아뢰고, 만일 그런 예가 없다면 난신 고발한 사람에게 상사한 예를 고찰하여 아뢰면 내가 재량하여 하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2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좌의정 남건이 아뢰기를, 신이 오늘 일본 국왕 사신의 앞 연관으로 나아가 참견하니 상사가 석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기에 신이 나는 단지 조카를 선위하라는 명만 받았고 그 일은 예관이 맡아보게 된다 하니 신의 말이 듣고는 즉각 예관에게 물었습니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3월 25일 MCN 다섯 번째 기사. 여조 판서 홍숙이 아뢰기를, 상사가 조연을 하게 됩니까 않게 됩니까 하기에 신이 이미 전례가 있으니 마땅히 전례대로 하겠다 하였고, 상사가 대마도의 전 도주 및 성친과 그 자손들을 모두 제거하여 온 대마도의 일을 새로 시작했으니 전처럼 접대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기에 신이 도주가 우리나라를 위해 반란을 제거하였으니 기쁘고 반갑게 여기지 않겠는가마는, 다만 전일에 붕중이 왔을 때 약조를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 어렵다 하니 반란한 사람들을 새 도주가 모두 제거했으니 이전처럼 접대하더라도 어찌 방해롭겠느냐 하기에 신이 당초에 성층을 제거한 뒤에는 이전처럼 접대해 주겠다고 약조한 것이 아니라 대마도를 두고 약조한 것이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성순을 사로잡아 온다면 화호를 허락하겠다 했는데 마침내 실현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간청하기 때문에 화호를 허락한 것이고 성순을 잡아주기는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또한 한 약조를 정하였으면 한때의 계책만이 아니라 긴 세대를 두고 준행하는 약조를 삼으려 한 것이다. 이번에 만약 조카의 말대로 한다면 이는 전일의 약조를 폐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어찌 조카가 마리의 파도를 건너온 것을 헤아리지 않겠는가마는 전일의 약조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찌할 것인가.
되죠. 이런 큰일은 예관 혼자 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과 함께 의논해야 한다 하니 사신이 발끈하여 기승이 변해지며 위임받고 온 일을 허락받지 못한데 우리는 시급히 돌아가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청구하는 것도 검하면서 위임받은 일이 소증되지 못하는데 다시 무슨 일을 청구하겠는가. 우리 역시 청할 것이 있지만 단 위임받은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사사 일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선주가 석의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기에 신이 앞에 말한 것처럼 응답했고 선주가 또 방지개가 열흘이면 교대되므로 그 사람이 겨우 반찬 솜씨를 익힐만 하면 곧 갈리게 되어 매우 답답하다 하기에 신이 각기 맡은 일이 있어 길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데다가 더구나 이 법은 세운 지 이미 오래니 마땅히 의논하여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윤조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25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승지 최첨이 아래기를 이 천무의 사관인들이 모두 승복했기 때문에 율에 따라 결단하였는데 천무는 차명에 처하되 가산을 몰수하고 김중, 김석승 등은 장 100에 유 3천리에 처하고 김맹강은 장 90에 도 2년 반에 처했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당초의 생각은 사관들이 모두 미혹하고 용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회를 감해 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알면서도 고변하지 않아 죄가 크므로 재감할 수 없으니 율대로 하라. 김맹강은 비록 와서 고변하지 않았지만 윤석에게 고변하게 했다 하였고 윤석도 그랬다고 했으니 죄를 감할 수 있다. 그러니 단지 장 90에만 처하라. 그리고 사관들은 모두 오늘 안에 결죄해야 한다. 단 춘무는 죄악이 극심함으로 그의 죄를 바로 밝혀 무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니 내일 황공한 뒤에 형을 집행해야 한다 하였다. 진조실록 44권 중조 17년 3월 25일 임신 7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나는 을 고변한 사람에게 상사한 예를 정원의 일기를 고찰해 보아도 없기 때문에 난신 고발한 사람에게 상사한 예 및 몇 조목을 들어 아뢰입니다. 정정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25일 임신 8번째 기사 황해도 작년 현에 지진이 있어 집이 조금 울렸다. 정정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2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문과의 시험 문제를 내고 모하관에 행행하여 무과 시험을 보여 내금이 김이 등 28명을 뽑았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3월 2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난 오늘 고변한 양인 윤석에게 특별히 한 작업을 제수하고 면포 150피를 달이며 주인 이춘무의 집과 재물을 모두 주도록 하라. 윤조실록 44권 중조 17년 3월 2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정조사 김극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윤조실록 44권 중조 17년 3월 2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충청도 태안군에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우레치듯 하고 집이 모두 울렸으며 해미, 면천, 서산, 당진, 덕산에서도 가볍게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계속 있네. 윤조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2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햇놀이가 치다. 윤조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강전 등 33명에게 문과 급제를 내리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3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전라도 검사가 강철 금일을 추구한 계본을 보건대 진원의 귀양간 유용근이 경계를 넘어 광주 이자정의 집에 가서 떼지어 술 마시며 부도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군이 지금 비록 주의를 입었지만 지난날에 이품의 바늘에 있던 사람이니 마땅히 집에서 거처하며 손님을 사절하고 주의를 뉘우치게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무렵애들과 함께 잔치에 모였다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니 시급히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려 다른 것으로 이배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용군이 공초한 말을 보건대 부득이하여 초대에 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아랫말처럼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때를 지어 술을 마신 것은 매우 그런 일이다. 다만 그 도에서 추구하게 할 것인지 잡아다가 추구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다 하며 회개하기를 전지를 내려 그 도에서 추구하도록 하여 온 조정이 모두 용군의 잘못을 알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추구하여 이배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44권 중조 17년 3월 27일 값으로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중도희의 이의를 이미 김덕순 일종 및 세 전린들과 일본은 종 및 본디 아는 것들과 대지를 하도록 했었다. 다만 일종 및 종은 서로 용납하여 언위할 것이고 만일 벗들과 대지를 하도록 한다면 시끄럽게 될 배단이 있으니 마땅히 세 전린들만 주문하도록 하되 단 선정관과 사관 중에 본디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보도록 하라. 준조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2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밤에 간손방에 불기운 같은 것이 있었다. 준조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관 민재인 황념과 선정관 윤사 등이 명을 받고 근부에 갔다고 와서 복명하기를 김덕수는 얼굴이 긴데다가 눈이 길어서 사시인데 지금 도희를 보건대 얼굴이 둥글고 작으며 눈은 넓적하고 컸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습이 전혀 다라 결코 덕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알았다. 지금 도희의 주안을 보건대 그가 공수란 말이 유생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중으로서 소임이 지만했기 때문에 해남 현감이 잡아 가두어 주문하되 혹독하게 형장을 사용하여 김식의 아들 덕순인 것처럼 겁조 공수하게 한 것이요 실제는 덕울에 사는 이사원의 아들이다 하였다. 그의 공술의 덕운에 사는 이사원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수령된 사람이 마땅히 그 고을의 이 문화의 진위를 가린 다음에 상문해야 하는데 지금 공을 세우기에만 힘써 위협하여 공초를 받아 조종을 기만하여 그의 과오가 매우 크니 나중에 죄를 다스려야 한다. 지금 우선 의검부로 하여금 덕순의 집 세 전린들을 중심으로 삼아 물어봐 과연 덕순이 아니라면 도희의 아비 및 동생과 덕원에 사는 절쪽 이 3명을 나장을 보내어 잡아다가 주문하게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2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의금부도사 정장이 와서 아뢰기를 도희를 김식 및 김덕순의 처가 사람들에게 자세히 보게 하였는데 모두 분명히 덕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44권 중조 17년 3월 2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조관들 및 전린들의 말이 이미 똑같다면 덕순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도희의 친족들을 부득이 불러다 주문해야 한다. 또 도희란 자가 비록 실제로 덕순이라 하더라도 어찌 쉽게 바로 자기 이름을 대어 죽음을 택하겠는가. 반드시 형장을 참지 못하여 거짓 자복한 것인데 지금 해남 현감이 스스로 공을 세우게 되었다 하여 진위를 가리지 않고 조종을 속여 시끄럽게 만들었으니 그런 것이다. 감사는 필시 그의 보고에 따라 계문했을 것이니 해남 현감을 잡아다가 주문할 일로 전지를 받아 의검부에 내리라.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대서헌 윤언보가 아뢰기를 황여헌이 형조에 답한 함사를 보건대 신을 지적하기를 공론이 있는데도 살피지 않는다 했으니 신이 감히 직에 있을 수 없으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집이 정응리는 아뢰기를 황여헌의 공함에 지평 박명손이 안준 안함을 가볍게 조율한 일을 말하여 얘기하려 하였는데 지비가 제지했다 했으니 신이 감히 직에 있을 수 없으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장년 김안정은 아뢰기를 황년이 또한 신의 이름도 들어 함갑했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지평 박명손은 아뢰기를 어제 신이 여헌을 찾아갔더니 여헌의 말이 아남등이 받은 죄가 너무 가벼운데 왜 헌부가 농계하지 않는가 하기에 신이 어제 사중이 입계하려고 의논하기에 내가 법과는 진실로 틀린 율로 사람을 죄 주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했더니 동료들의 뜻이 나와 합치되었었다 하자 여헌이 대사하는 안방언과 족친이고 지비는 또한 반드시 그런 까닭이 있는 것인데 당신들이 하부 관원이기 때문에 속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그의 답이 그러하나
율 외의 법으로 주의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어찌 지비가 제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의 말이 이러하니 신이 어찌 지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사직합니다. 하고 사간 윤인경 헌납 영준 정은 장계문과 원계채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여혼을 찾아가 담화을석에 우연히 안함의 일을 이야기하여 유를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답변했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헌의 공함에 대한 답통을 보건대 사관 의원이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한 것이라 했는데 신당은 만일 서로 의논했다면 오직 사중에서 하지 않고 사제에서 했겠습니까? 여헌의 답통이 이러하니 직에 있을 수 없으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이는 대간을 독려하게 하려는 짓이다. 사람들의 사사 의논 때문에 대간을 채직한다면 한갓 대간을 중하게 여기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사체도 공편하지 못하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교하기를 안암 등의 주안을 보건대 안암 등의 철동을 박살할 적에 안씨가 친히 가서 구원하려다가 피가 상복에 튀어 묻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럴 리가 없는 듯하다. 부인이 어찌 박살하는 곳을 친히 갔었겠는가. 또 그의 공수로 한 말에 승모가 구원하기 때문에 결박을 풀어주었다 했는데 과연 이 말대로라면 어찌 죽이기까지 했겠는가. 이는 매우 실없는 말이다. 다만 안암 등을 결정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형장으로 신문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인데 사족을 형장으로 인하여 죽게 만드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비록 승무의 분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단죄하더라도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조율함이 어떻겠는가 하며 윤은보 등이 의계하기를 아남들이 피를 상복에 튀어 묻게 했다는 일을 신등도 의심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형장으로 신문하려 한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헌부가 고치기 어렵게 여기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는 의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삼촌 사이에 이런 강상에 공개되는 것이어서 신문한다면 반드시 실정을 자복하게 될 것이므로 윤허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3일 김효 세 번째 기사 경기 우박의 날이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3일 김효 네 번째 기사 강원도 원주 회양 정선 평창 인제의 우박의 날이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3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괴산의 우박의 날이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헌납 영준이 아뢰기를 병사는 육군을 다스리고 수사는 수군을 다스리고 관찰사는 총괄을 다스리는 법인데 경호년 이후부터는 병사가 수군을 겸하여 다스리니 한 수군을 세 장수가 겸하여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익함은 없고 폐단만 있으며 사치에도 합당치 못하니 병사는 수군을 겸하여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는 대신들이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전 밖의 일이니 다시 의논함이 시당하다. 단속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부 사람들이 반드시 폐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며 지사 심정이 아뢰기를 황행이 병사로 있을 때 길을 저어도 수군들이 나아가지 않았고 불러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겸하여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겸하여 다스려도 되지만 과연 폐단이 있다고 들었으니 겸하여 거느리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영주는 아뢰기를 문사나 무사나 모두들 술업을 연마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라는 사람을 중히 여겨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를 아는 자는 시구나 완미하기 좋아하고 활 속에는 일삼지 않으며 문사 중에는 출신한 다음에는 비록 진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글 잘하는 명성을 끌여서 전혀 학문에 힘쓰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비록 독서당을 설치하였지만 한갓 명칭만 있고 실속은 없으니 이러고서 등용할 만한 인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매우 지당한 말이니 문사나 무사나 마땅히 각기 자기 술업을 닦아야 한다. 지난번에 문신들을 정강했었는데 경서에 통달한 사람이 없었고 무신들 역시 무에 닦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했다. 성경조의 무죄가 탁월한 사람은 비록 배우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크게 써주었기 때문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었으니 전조에서 잘 짐작하여 등용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조강 때에 논계한 병사가 수군도 겸하여 다스리게 하는 일은 외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단속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래 사람들이 반드시 배단을 받게 되는 일이 맞는 법이니 정부 당관들을 불러 수의하라 하며 정부가 회개하기를 대전대로 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예조의 계목을 내리며 이어 전교하였다. 동학의 관원들이 보도장이 동학의 종 명손을 잡으려고 동학문으로 돌련이 들어온 데 대하여 성을 내어 예조에 정보하자. 예조 역시 짐작해보지 않고 아뢰었으니 잘못이다. 무릇 도둑이 사족 부녀자의 집에 숨었다면 계문하고 수색하여 잡는 법이나 학궁은 부녀자의 집과 같은 것이 아니니 도둑을 잡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일찍이 학궁을 중히 여겨왔고 중히 여기는 까닭은 예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나 만일 이렇게 한다면 뒷날 도둑질하는 자들이 학궁에 투신하여 숨게 될 배단이 없지 않으니 이 계목을 예관에게 도로 주라. 준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4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대선 윤원보가 전하이를 들어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4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헌남 어영준이 아뢰기를 황여헌이 공함에 답통한 사연을 보건대 지평 박명손이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여 여헌이 논박을 받은 것 때문에 혐오를 가진 정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명손의 말도 서로 발명한 것이어서 대간의 채통이 아닌 채직하기 바랍니다. 아니 박명손은 채직하라 하였다. 영준이 또 아뢰기라 여헌이 당초에 허언을 가지고 대간을 독려하게 하였고 그 다음의 공함에는 여타 일을 많이 거론하여 대간을 독려하게 하였는데 현재 추구한 대로 조율하도록 하면 매우 공편하지 못하니 다시 추가해 승복한 다음에 조율하여 정죄하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다시 여헌을 추구하여 승복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만일 공함에 답통한 사연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추구한다면 반드시 대간에게 언급될 것이고 조정도 안정하지 못할 것이니 비록 현재 추구한 대로 조율하더라도 대간을 독려하게 한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4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헌문관 직작 송세양이 등이 아뢰기를 대간의 소위를 들어보건대 모두들 실수한 바가 없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안함, 안준이 기친의 노비를 죽여도 율이 매우 가벼움을 알고 백주의 도성 안에서 잔악한 행보로 박살하여 가전 흉악한 짓을 다 하였으니 안함, 안준을 율에 있어 비록 상명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법사 진실로 마땅히 바로 가두어서 추구해야 하고 연루된 방언도 직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핵실하여 과연 직첩이 있다면 조옥에 개의하고 직첩이 없다면 바로 결단해야 하는데 조금도 추구하여 핵실해보지도 않고 앞질러 멋대로 개의하여 마침내 가변 율을 받게 되므로 물론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여헌의 대서원과 지비가 사정을 둔다고 지적한 것은 지나친 일이나 그가 가볍게 논지한다고 말을 한 것은 곧 공론에 따라 한 말인데 헌부가 대간을 독려한 것이라고 계달했습니다. 누가 공론하는 것을 대간이 의례에 독려하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뒤에 폐단이 생길 것이고 간원이 헌부의 실수인 줄을 알면서 규정을 가하지 않고 사사집에 모여 의논하였으면 또한 사체를 잃은 일입니다. 또 대간이 비하하는 말이나 여헌이 합답한 말은 서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모두 다 정직하지 못한 듯하여 사풍의 관계가 있으니 아울러 채직하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양사가 시종의 논박을 받았으니 채직해야 하나 그 중에 상관이 없는 사람은 채직할 것이 없다 하였다. 준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4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2조의 전교하기라 윤씨, 신씨의 족친은 반정한 뒤에 각기 따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금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승전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 이조나 병조가 서용하지 않으면 사례가 서용할 수 없다고 여겨 그런 것인가? 비록 모두 서용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서용할 만한 인물은 서용함이 합당하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양계의 부사는 문신으로서 교대하에 차임하는 것이 줄례이나 무죄가 있는 문신으로 차임함이 가하다 하였다. 준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4일 경진 8번째 기사 병조판서 장순손이 아래기라 군영안에 각각 80명씩 넣는 것이 줄례인데 지난날에는 군영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은 세운 법에 따라 모두 군영에 들어가므로 사람들은 많고 군영은 좁아 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창덕궁행 군영으로 나누어 들어가게 하였다 하리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4일 경진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대학 연의를 진강하였는데 시독관 손수가 아뢰기를 진덕수가 정주의 뒤에 나서 학문의 연원이 유례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의 편찬한 글이 지극히 전료하여 심학의 요체와 치국하는 근본이 해박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진실로 임금들이 강론하여 밝혀야 할 글입니다. 예로부터 성제 명왕들이 비록 그 재질이 남보다 뛰어났다고는 하나 학문의 힘을 힘입는 다음에야 고명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으니 더구나 중등 체질의 임금은 더욱 학문에 힘들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능히 이 글의 깊은 뜻을 정밀하게 연구한다면 다스림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글은 전에도 이미 진강했었다. 그러나 제왕들이 다스림을 성취하는 도리가 모두 이 글에 실려있기 때문에 재차 진강하도록 한 것이다. 하며 손수가 아뢰기를 군왕의 학문은 방람할 것이 아니라 능히 요령을 탐구하여 체득하면 천하를 유추하여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 권질은 비록 작지만 대학의 8가지 조목이 여기에 총괄되어 있으니 세상 임금들이 전심하여 힘을 들인다면 성제 명황이 천하를 다스리던 도리를 실천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니 자주 진강한다면 크게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은 4월 4일 경진 10번째 기사 윤지 임을 영돈영 부사 파산부원군으로 윤언보를 공조참판 김극성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이현보를 지비로 소세량을 사관은 사관으로 유중익을 장령으로 김섭을 홍문관 부응기로 심사손을 지평으로 한승정을 헌납으로 강현과 김탁을 정원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4일 경진 11번째 기사 밤에 흰겨운이 건방에서 손방의 하늘에까지 뻗쳤다. 사신은 논한다. 김안로가 어머니 상서로 보고를 읽고 있는데 그의 아들 부마 연성유의 집을 감독하여 짓는데 헌부가 풍문을 듣고 안로를 한문하였으나 권세의 겁이나 끝까지 추궁하지 못하고 중지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헌장이 채통을 잃었다고 한스럽게 여겼다. 헌장은 곧 김극성이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5일 신사 첫번째 기사 대사원 김극성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문망이 가벼운 데다가 대사원은 중한 소임이어서 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사원의 소임을 경이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5일 신사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6일 이모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국 사신이 요청하는 일이 매우 많은데 모두 돌아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니 이번에 잡혀간 김세균 및 영등포 만호의 첫 등을 돌려보내라는 것으로 책망한다면 그가 반드시 곤란하게 여겨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하며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한 백성이라도 잡혀갔다면 임금이 마땅히 가엾이 여겨 돌려보내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다만 경호년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 외적들이 사로잡혀 우리 변방에 유배된 자가 매우 많이 있는데 그들이 역시 자기들의 백성을 돌려달라고 청한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도원 동당이 말이 새 도주가 조선을 위하여 종족인 것도 헤아리지 않고 지금 이미 베어 없앴다고 했는데
이는 곧 산포에 도로 거주하기를 청하려는 속셈입니다. 지난날 산포에 거주하는 외인들이 날로도 번성해져서 100년 동안이나 나라에 고질이 있었습니다. 고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려 한지 오래되었지만 이용할 만한 꼬투리가 없었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는데 경원년이 스스로 자숙하지 못한 짓을 저질러 천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쪽 지방 백성들이 비록 죽기는 하였지만 그들을 몰아내거나 잡아 배고하여 종자도 남지 않게 했으므로 큰 걱정거리가 평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 전일에 잡아간 사람을 책임지고 돌려보내도록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곡진하게 우리 말대로 따른다면 자기들도 청구하게 될 것인데 국가에서 만일 일일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외인들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이 이르기를 죄짓고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찌 돌려달라고 청하겠는가. 다만 곡진하게 우리의 말대로 따르면서 청구를 말한다면 대처하기가 역시 어려운 일이다. 하며 시간간 윤지형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분부하신 일은 곧 신이 아뢰었던 일입니다. 저는 외인들을 잡아 뵌 일은 우리나라가 명분이 없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산포에 거주하며 우리 변방 백성이 된 지 오랜데도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국가의 언덕을 저버렸고 우리 변장들을 잡아가기까지 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아내고 잡아 뵌 것은 명분이 바르고 사리에 맞는 일인데 어찌 그들이 돌려주기를 청하겠습니까? 불행히 이 뒤로 다시 우리 변장들을 잡아가는 일이 있게 된다면 국가에서 글자가 저리 자꾸 틀려. 국가에서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돌려보내기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이 기회에 분명히 대마 도주의 주의를 말하여 소충대로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반드시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남군은 아뢰기를 그들이 만일 만호의 첩 및 잡아간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전과 같이 화호하기를 청한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호의 첩은 생존 여부를 알 수 없고 김세균은 즉시 죽었을 것이니 어찌 돌려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으로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살해하겠다 하였다. 대사원 김극성이 아뢰기를 신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이 당신 나라의 통사 안호는 언을 가지고 중국 물건을 산 것 때문에 배임 받았다 하였습니다. 비록 어느 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일을 하나하나 전하에 알게 하면 매우 불가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말을 느스란 데는 마땅히 밝혀야 한다 하며 동지사 이행이 아뢰기를 한갓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갓 아랫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국 사신의 시에 금은 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폐조 때 김보가 나왔을 적에도 고려사를 보자고 청함으로 주니 그대로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44권 중요 17년 4월 6일 의모 두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조광 때 김극성이 통사들이 말을 느슬했다는 일을 말했는데 말을 느슬한 데 대해서는 국법에도 있으니 마땅히 밝혀야 한다. 또 영동법 만호의 첩 및 김세균 등을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일은 의논하다 결정하지 못했으니 정부 및 예조의 난관을 불러 수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6일 임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4권 중조 17년 4월 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이 의논 드리기를 경원년에 잡아펴간 사람을 돌려보내도록 책망하는 일은 이미 남군과 의논했었는데 신의 의견은 남군이 경연에서 아랜 의견과 같습니다. 하고 조의정 남군은 의논 드리기를 신의 의견은 아침 경연에서 이미 모두 아뢰었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유청, 자참전 심정, 우차참 이행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전에도 이미 의논했었지만 모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여접판서 홍숙 참의 이세정은 의논드리기를 경호년에 잡아간 사람들은 의리에 마땅히 돌려보내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곡진하게 우리의 말대로 하나하나 수연하고 따라서 들어줄 수 없는 일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게 될 것 같기에 전일 수의할 때 이런 뜻을 아뢰었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전반에 선의사 서세영이 일본국 사신과 함께 화답한 시집 두 권 중에 한 권을 위에 올렸거니 한 권은 어디다 두리까 하니 전교하게 교서관에 간수해두라 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서지를 사관원 대사관으로 최소곤을 헌문관 전환으로 남효일을 시강은 필선으로 손수를 사헌부지평으로 이환을 헌문관 교리로 삼았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7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뇌성하며 오박이 내리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7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임천 홍산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세 알 작은 것은 개 암만하여 땅에 두세 치씩이나 쌓였고 정산, 부여, 석성, 홍주, 공주, 온양, 직산, 천안, 은진, 전의, 목천, 아산, 평택 및 전라도 장수현에도 우박이 내렸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시광원이 아래기를 세자께서 이미 대학 진강을 끝냈으니 논어를 진강하기 바랍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객인들을 접견하게 둘 때 칼을 차지 말도록 예조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8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 주수 중 도희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도희를 잡아다가 주문하게 한 것은 김덕순인가 싶어서였는데 지금 덕순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니 법을 위반하고 중의된 율로 결단해야 한다. 그러나 금부가 주의 줄 곳 없고 즉시 각 역으로 하여금 본도로 전송하게 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주의를 과하여 정력하게 함이 합당하다 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8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9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집이 이현보가 아래기를 전교하시기를 황여헌이 주의 입은 것은 간원의 간야에서가 아니라 특히 대간을 동료시켰기 때문에 주의를 입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간원이 헌부의 실수를 얘기한 것과 여헌이 전파한 말을 부중히 가져다 자세히 살펴보니 헌부의 실수도 알 수 있었고 또한 여헌의 주의에 대한 경중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대선 윤언부의 일은 여헌이 합답할 말에도 안방은의 송사에 간섭되었다 하였는데 근데 과연 간섭되었습니다. 만일 간섭되었다면 마땅히 공공연하게 비염해야 하고 만일 간섭되지 않았다면 스스로 분명하게 결단을 내었어야지 개의한 일은 공평정대하지 못한 것이고 만일 물리가 있게 되었다면 의당 비염하여 물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육조의 참판직은 곧 대사원과 동등하게 전임되는 직이므로 이미 물리가 있었고 보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은보가 안방은의 송사일에 간섭되었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대신에 현저한 실수가 있다면 어찌 경솔하게 채직할 수 있겠는가 하며 재차 아뢰기를 은보가 만일 아침하였거나 사정 쓴 실정이 있었다면 본부가 어찌 다만 채직하기를 청하고야 말았겠습니까? 단 시비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앞질러 개의했고 물리가 일게 된 다음에는 시끄럽게 사면을 하여 여헌에게 미루면서 시비를 분별하려 하였으니 이는 매우 불가한 짓입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재상의 진퇴를 경솔히 할 수 없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9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괴산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콩알만씩하고 경상도 대구에도 우박이 내렸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일본국 사신 동당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조 판서 홍숙을 시켜 위로하기를 말이 바닷길을 오느라 고생스러웠겠다 하니 동당 등이 답변하며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한이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 7월 44권 중조 17년 4월 1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연헌부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치 않다. 중조 7월 44권 중종 17년 4월 1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전일의 전교에 북경에 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언위해야 할 국가의 일을 누설하는 자가 참 많다. 누설을 검단하는 법령이 있을 것이니 거듭 밝혀 거행해야 한다 하였습니다만 지금 예조, 형조 두 곳의 기록을 고찰해 보아도 모두 그런 법이 없고 형조에 단지 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는 폐조 때의 법으로 속록을 수정할 때 역시 수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거하여 거듭 밝혀야 할지 따로 조문을 만들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란 이는 폐조 때의 법이라 성록에도 역시 수록하지 않은 것이므로 쓸 수 없으니 따로 조문을 만들 것을 예조에 말하라. 누설하는 자는 마땅히 죄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관계된다 해도 역시 기묘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 법조문은 마땅히 경중을 헤아려 차등이 있게 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1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상이 그래 임하여 이르기를 무릇 수령들을 차임할 적에 대간이 논란하게 되는 일은 불가하다. 그러나 수령을 중히 여기는 뜻은 옳은 일이다. 서민들이 기뻐하게 됨과 슬퍼하게 되면 관계되는 바가 중하니 잘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며 특징간 한 효원이 아뢰기를 근래 전조가 주의할 때 반드시 수령들을 가려서 차임하지만 부임한 다음에라도 혹 실수하는 일이 있게 되면 대간이 또한 따라서 규탄을 하니 이는 수령을 더 할 수 없이 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다만 열군이 매우 많아 모두 착한 사람으로 차임하기는 진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간은 공론이 달린 곳이니 만일 논계하는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연한하지 마소서. 요사이 수령들이 논박받게 되는 것은 대부분 왕래하느라 폐단이 있기 때문인데 들어주지 않으려 하시면 공편하지 못한 듯합니다. 또 성종조에는 들어 시종의 신하를 발탁하여 잔패한 고을을 구제하기도 하였으니 지금 비록 경솔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마땅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관찰사가 출적하는 법이 있는데 매양 풍문에 의해 체파하게 된다면 혹 실제 어긋나는 패단이 있게 될까 싶다. 전일에 유난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다. 또 인물이 비록 수령에는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잡직이 될 수는 있는데 수령에서 채직되면 덜어는 파직이 되니 이는 불가하다. 하며 효원이 아뢰기를 수령이 해유를 3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모두 파직하도록 함이 없다 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이 해유를 어찌 모두 내기가 쉽겠는가. 만일 기한을 정하여 파직한다면 경직을 충원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1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윤헌보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11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이현보 대사관 서지가 윤헌보의 일을 논계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그가 과연 사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만일 간섭되었다면 동등한 벼슬에 전임되면 공편하지 못하니 채직해야 한다 하였다. 현보가 아뢰기를 사치한 풍속은 국가의 채무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근래의 풍속이 사치스러워 한갓 거마, 의복 따위만이 아니라 혼인과 초상, 장사 때에도 역시 모두 법제에 지나치게 하므로 상께서 그런 패단을 하시고 이미 검단하도록 하셨지만 오히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상, 장사 때에 석물이나 석회 쓰는 것을 옛적에는 오직 재상들이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합니다. 신이 충주, 안동 등의 부사와 수령으로 있을 때 보니 충주에는 석물이 나고 안동에서는 석회가 났는데 만일 세력이 있는 사람이면 관에 의뢰하여 청구함으로 그 패단이 막심했었고 세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산을 다 없애면서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시기를 넘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대부와 서인의 상례를 마땅히 차등이 있게 해야 합니다. 사치스러운 혼인도 전일에 검단했지만 실행되지 않으니 이번에 거듭 밝혀야 합니다. 사치가 날로 심해져서 물가가 날로 뛰어오르니 이러다가는 뒷날에 반드시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옛말이 국가의 풍속이 너무 사치하면 위에서부터 검소함을 보인다 하였으니 마땅히 상께서 전략하고 검소하셔야 합니다. 요사이 듣건대 제군과 부마의 집을 사치하게 꾸미지 못하도록 하셨다지만 지금 한 해가 넘도록 수리하고 있으니 반드시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할 것입니다. 또 홀리의 때에 부마 및 부인의 가문에서는 면포가 5, 600동이 되는데 인가에서는 5, 600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으므로 할 수 없이 각 고을에 청구하게 됩니다.
만일 예문에 있는 일이라면 별 수 없지만 이는 모두 쓸데없는 형식을 차리는 것입니다. 백자손을 위한 인정은 상하가 같은 법이니 만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비록 폐단이더라도 오히려 가하지만 이는 하루에 허비하는 것이니 재감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군과 부마의 집을 꾸미는 지가 한 해가 넘도록 마치지 않기에 사치하게 하는가 싶어 성공감 관원을 추문하니 각 고을의 역군들을 즉시 배정하여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수리하지 못했다 하기에 이미 재촉하여 역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깨우치겠다. 국가의 혼인은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 부마 및 부인의 집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러나 사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겠다. 사대부들 집에 혼기가 지난데도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필시 자장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인 것이니 법사가 마땅히 단속하여 살펴야 한다. 또 옛사람이 박장한 것은 곧 사치하지 않으려 한 것인데 석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때 장사를 지내지 못한 매우 불가한 일이다. 요사이 경기 관찰사의 장계를 보건대 우박이 내려 벼 심은 것이 손상되었다고 한다. 대저 순전한 양계의 달에 이런 재변이 있으니 지극히 불안스럽다. 대저 형옥에 원한이 있는 법인데 요사이 질서가 매우 많으니 시급하게 처결해야 한다 하며 영사 이유창이 아뢰기라. 일기의 온도가 조화되지 않으면 받들어 거행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항은 아뢰기라. 형옥이 전보다 더욱 많아지니 아마 흉년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도둑들이 많이 들어오나 요새는 옥중에 병자가 생겨 형벌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되는 옥사가 많으므로 의욕은 장차 취품하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속하게 처결할 수 있는 일은 속히 처결함이 가하다 하였다. 이 항이 아뢰기를 사치한 혼인을 본다면 복성군의 길내에는 부인의 집에서 과람하게 하지 않았지만 김만로의 집에서는 지나치게 사치하여 너무나 참람하였고 유홍의 집에서는 홍의 딸이 왕자의 분이 되었었다. 안로의 집보다 더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서로가 사치하기를 경쟁한 것입니다. 비록 법으로 검단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사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보이신다면 자연히 그런 폐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알도록 하겠다 하였다. 복성군은 중종의 셋째 아들이다. 중종 7월 44권 중종 17년 4월 1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병조가 평안도관찰사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여연 무창의 피인들을 비록 계유하여도 그 계간을 그치지 않으니 널리 의논하기 바랍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는 매우 가벼운 일이 아니니 대신 및 지변사들이 대궐들에 모여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 7월 44권 중종 17년 4월 1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시강원이 아뢰기를 세자께서 서영관 등의 성명을 알려고 하여 대내에서 쪽지를 내다가 사알로 하여금 써드리게 하여 보시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서연을 시작하는 날 준례로 입시하는 관원의 성명을 써서 관람하게 하소서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 7월 44권 중종 17년 4월 1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전 대간이 조하승지 윤원필을 논박하다가 중지했는데 물론이 오히려 공평하지 못하게 여깁니다. 대저 왕명을 출납하는 자리는 모름지기 적합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하는 것인데 윤은필은 합당하지 못하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이조 참의 정충량은 무리가 있어 전선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은필은 누차 승지로 있었는데 무리가 있으면 알지 못하겠다. 전대간이 아래다가 중지하였고 또한 승지가 된 지도 오래다. 그의 인물이 애석하여 버릴 수가 없으니 채직할 수 없다. 정충량은 참의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조일은 판서의 잔판이 전담하고 참의는 서압이나 할 뿐이니 어찌 그 소임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하였다. 중종 7월 44권 중종 17년 4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는 소이전의 사송인 공부 수좌가
용경석, 세등이 하나는 작은 되만하고 둘은 작은 주먹만 했다. 누른 바탕에 아롱진 흰 무늬가 엷은 데도 있고 짙은 데도 있어 마치 은은한 구름 기운 같은데 광채가 투명하여 머리카락을 비춰볼 수 있을 정도이네. 마치 금색과 같았다. 진언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리까? 동당 등의 무죄와 방화 등의 일을 관람하기를 청했는데 저늘의 인호는 그들이 만일 굳이 청한다면 소청대로 함이 가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누차 청하니 어떻게 하리까? 아니 잔교하기를 용경석 이런 만일 보배로운 물건이라면 임금이 마땅히 멀리 해야 하는 것이나 이는 보배로운 물건이 아니다. 다만 당초에 예조가 진상할 수 없다는 뜻을 왜 말해주지 않았는가? 만일 말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사물은 진상할 수 없다는 뜻으로 깨우쳐도 지성으로 진언하려 한다면 그대로 진언하게 하라. 무죄 및 방화를 관련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내대로 오는 20일 무렵에 관원에게 명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1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함경도 병사 우맹선이 장계하기를 동관천사 도설이는 모물을 사들이되 싼 값으로 마구 걷어들여 침해함으로 야인들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잡아가두고 추고하고 있습니다. 또 종성부사 이승석과 판관 반순영 등은 함부로 그곳 변방 야인들을 축출하여 안접할 수 없겠기에 또한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도설이는 야인들과 사설의 무욕을 하여 매우 그러니 먼저 파직한 다음에 추구해야 한다. 이성석 등은 힘써 공만 세우려고 하여 야인들을 거쳐가야 변방 사단이 생기게 했으니 매우 그르다. 경호년의 산포 외란도 역시 변장의 잘못된 조치로 일어났었으니 이런 진실로 마땅히 통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나의 생각에는 단지 추구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파직하여 잡아 가두고 추구해야 한다고 여기니 이런 뜻으로 병조에 말해준다면 병조가 스스로 조처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44권 중종 17년 4월 1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특징간 이 계명이 아뢰기를 이 때문에 차라리 외부를 만나지 원수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이는 곧 역사에 나아가는 사람이 현명하지 못한 원수를 만나게 되어 원망하고 고생스러워한 말입니다. 대자와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사절들이 원수처럼 보게 되는 법이니 어떻게 죽기를 각오하는 적개심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제왕들이 다른 소인보다 장수를 더욱 신중하게 가렸던 것입니다. 지금 양계는 비록 변방 사단이 생길 조짐이 있고 전라 경상 두도는 지금 비록 조금 안정되기는 하였지만 불의의 변방 사단이 생길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장수를 정밀하게 가리어 변방의 소임을 맡겨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인물의 수요가 적어 장수될 인물 문제를 비록 널리 구해도 얻기가 어렵다. 다만 양계의 병사 및 수령은 마땅히 문관과 무관으로 섞어서 차임해야 하는데 요새는 의뢰 무관으로만 차임하여 보내기 때문에 변장들이 더욱 기탄하는 데가 없게 된다 하며 계명이 아뢰기를 원수의 소임은 무예를 잘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니 마땅히 문신 중에 재간과 방략이 있는 사람을 가리어 변방 일을 맡긴다면 피임들을 진압하여 복종시키게 되고 수령들도 반드시 두려워하고 꺼려 방자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갓 무죄가 있는 것 때문에 현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임명한다면 어떻게 뭔데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하부 관원들을 당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함경도 병사의 장계를 보건대 동강 참사 도설인이 야인들을 침해하여 모물들을 사들여 피인들에게 원망이 생기게 하였으니 이는 중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 종성부사 이승석과 판관 반순영 등은 안접하려는 야인들을 함부로 철거하게 하여 병반 사단이 생기게 했으니 매우 그런 일이다 하며 계명이 아뢰기를 신이 지금 이 말을 들어보건대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장들이 도리를 잃은 일을 저 짐승 같은 야인들의 마음으로야 어찌 변장들의 소유인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조정해서 쫓아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제 근래의 변장들이 생기를 경영하여 이익을 추구하느라 모물을 징수하여 탐호하다는 기롱을 초래하고 변방의 사단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큰 패단이므로 초피를 무역하지 말도록 신이 일찍이 누차 아뢰었던 것인데 요새의 풍속이 날라서 더욱 사치스러워 서로 초피를 상품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특정한 긴급히 본 아래기라. 조정전의 문신들이 혹변방 고을수령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는 대금과 시종으로 들어오기도 하였기 때문에 무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꺼리는 데가 있었으니 지난날에 이웃순정이 두 차례나 평사가 된 것이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요사이는 평사를 문신으로 차임하기는 하지만 그게 모두 심상한 사람들이니 어찌 두려워하고 꺼리는 데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비록 문신이라 하더라도 칼에서 차임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찌 도움이 되겠는가? 하며 계명이 아뢰기라. 우리나라는 군사들이 고단하고 잔악하기 막심하니 마땅히 무마하여 돌보아야 합니다. 중국은 무릇 군사들에게 은을 지급하고 말을 주며 한 집에 비록 10여 명이 된다 하더라도 모두 솔정을 채워주기 때문에 군사가 강성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하고 싶어도 사색을 할 수 없어. 군사들이 봉족 없는 사람이 많이 있고 명색이 내금이들도 말 없는 사람이 또한 많아 위급할 적에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당번한 군사들을 모두 군영에 있도록 하면 의외의 일에 대비하라는 것인데 지난번에 비록 엄격히 군영에 있도록 하였지만 모두 군영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려 했었고 지금은 병조가 매우 엄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군영은 좁고 인원은 많아 열기가 훈증하므로 병들어 죽는 자가 참 많으니 신의 생각엔 의원을 보내 구려함이 합당하겠습니다. 또 그년에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마초가 매우 귀하므로 비록 조사라 할지라도 이때기 어려움을 염려하는데 더구나 군사들이겠습니까? 이러므로 말이 많이 줄여주고 지극히 염려스러운데 사복시에서 들에 방치해둔 마초가 매우 많으니 해서로 하여금 마련해 나눠주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상이 이르기를 군사들이 모두 군영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려 한 것은 그런 패단이 있기 때문이니 만일 능히 무마에 돌보아준다면 누가 들어가지 않으려 하겠는가? 의약품 및 마초를 해서로 하여금 마련하여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 하고 전교하기를. 동관첨사 도설이는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추문하도록 해야 하고 종성부사 이성석 판관 반순영은 부임하기 전의 이름으로 추문할 것이 없다. 전부사 김세준과 판관 지한생은 추문해야 한다 하였다.